좋고 러닝을 입고 서 있는데, 자 근데 그 옆으로 지금 여성과 또 남성이 한 명 같이 오는데, 이거는 무슨 장면인지 정말 저희가 보면서도 이해가 어려운데, 자 뭔가를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죠. 네, 앉아서 지금 저렇게 정말 네, 물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야, 이게 물 한 통을 갖고 지금 저렇게 돌아가면서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이게 수해복구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의 수해복구 현장의 영상들이 속속히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이 SNS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어제 라이브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오늘 저희가 전해지게 될 정도로 굉장히 최근에 이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이 이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벌써 3번이나 갔죠. 특히 최근에 이 평안북도 수해 현장 의주군 소홀이라는 곳을 이제 갔는데, 북한 당국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만을 보면 와, 이거 뭐 북한의 건축이 정말 너무너무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 북한의 김정은이 그래도 찾아간 곳이니까요. 건물도 지금 어느 정도 세워져 있고, 뭐 주변에 일하고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들도 뭐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죠. 하지만 중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정말 세계 최악의 이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려놨더니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를 짓던 노예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열악한 것 처음에 뭘까? 북한 당국은 30만의 청년 돌격대가 자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정말 인산인해 전술로 지금 수해복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저걸 갖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옆에 마찬가지죠. 다른 청년들도 역시 벽돌을 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이 간부가 탄 차량인가요? 자기들은 저렇게 차 타고 지금 수해복구 현장에 중장비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굴삭기 한 번만 뜨면 다 해결될 일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삽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래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삽을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끈을 잡아서 당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3인 1조가 되어서 삽질을 하는 걸 가래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거기에 전염병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냥 소독약 통을 하나 들고 그냥 소독을 하고 다녀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지금 다 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수해복구 현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분개했어요. 저는 정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야만 되는가라는 그런 분노가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한국을 헬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헬조선 지옥은 북한에 있습니다. 30만의 청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면요, 야간 작업을 하는 것까지 고스란히 지금 다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추석날에도 찍은 걸 봤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과 이 현실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청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대가가 없잖아요. 우리는 1시간 일해도 거기에 대한 아르바이트비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1년 365일을 동원돼서 일을 해도 자기 대가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바쳐야 돼요. 물건이나 자기가 장비를 구해서 직접 가야 되고, 현장에 물자가 없다 그러면 청년 돌격대가 그걸 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더 중요한 거, 지금 벌써 이제 10월인데 한국도 이제 쌀쌀하거든요. 북한은 더 춥겠죠. 그 지역에서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냥 가벽이에요. 시멘트 블록으로 사각형의 모양을 만들고 그게 지붕만 천으로 씌웠어요. 거기서 지금 먹고 자고 한다는 거잖아요. 참 너무나도 열악한 현장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건설장을 딱 떠올려 보시면 가장 먼저 건설장에서 뭐가 보입니까? 당연히 중장비가 있겠죠. 이 레미콘 차량이 있겠죠. 타워 크레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층 정도의 건물을 세우는데 거기에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삽 하나 들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이 영상을 보면 10층짜리 건물을 세우는데 이 기초가 철근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임대 아파트에 당초 설계보다 철근량이 덜 들어갔다고 해서 얼마나 문제가
문제됐으니까 부실 시공이라고. 그런데 북한의 이 수해 현장의 건물의 영상을 보면 철근이 없어요. 거의 뭐 이 여성 청년이 그냥 이렇게 철근을 세울 정도니까 제대로 된 양이 들어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레미콘 차량이 없어요. 이 레미콘 차량은 콘크리트를 믹스를 해서 그거를 굳지 말라고 옮기는 건데 현장에서 믹서기라는 걸 통해서 지금 모래 엮고 시멘트 엮고 자갈 넣어서 그냥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배합이 되겠어요? 그 정도는 진짜 작은 것 정도 보수할 때나 사용하는 거지, 작은 집 또는 한켠에서 도로 포장 정도 수리할 때 한국에서도 막 6, 70년대에 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10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는 곳에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람이 등짝에 이걸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김정은이 공개한 수해 현장에 간 현지 지도 사진을 보면 김정은이 2층 정도 건물에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 나무로 된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지금 김정은이 올라갔거든요. 삐뚤삐뚤한 나무로 지금 이걸 세워놨잖아요.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왔던 곳에도 이게 철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악한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렇게 10층 건물이 조감도까지 나와서 세워졌는데 이걸 보고 한국에 있는 건설에 잘 아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정도 건물을 세우면 제일 먼저 상하수도, 전기 배선, 난방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왜 차 중에서 깡통 차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옵션 없는 차. 이 집이 완전 그런 거예요. 그냥 깡통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물만 외형적으로 지금 10층까지 계속 올렸다라는 거죠. 왜 올릴까? 부호를 보면 속도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빨리 이것을 지어라. 따뜻한 보금자리를 수해민들이 마련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외형의 번만 번지르르하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짓고 나서 페인트 칠해버리면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전문적인 건설 방식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나게 되면은 전혀 지진 보강 시설은 전혀 없는 거고, 너무나도 열악한 건물의 실태를 고스란히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평양 건축 절대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실태를 제발 좀 보라는 거고, 이집트 피라미드 노예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특별한 지상이 있죠. 질재고. 수해복구 현장의 장면들을 보면 질재고라는 구호 표지판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또 김정은도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걸 빨리만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질 보장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직접 언급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북한에서 질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김정은이 그 지시를 해요. 질 제고를 위해서 모든 자재 보장을 잘 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 당국은 어쨌든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료나 자재를 한 곳에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주겠습니까? 김정은이 지시한 곳에 몰아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의 수해 복구 현장에 그나마 뭐 모래나 아니면은 그 큰 트럭에 자갈을 싣고 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 자체가 이미 열악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재가 보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시멘트하고 섞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잘 배합을 해야 콘크리트의 어떤 강도가 생기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무리 질 재고 뭐 자재 보장을 원활히 하라고 하더라도 기술이 안 되잖아요. 정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 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부터. 김정은이 선전상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 세워지고 있는 모든 건물, 저는 통일되면 다 허물 수밖에 없는 빈 깡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압록강에 수해가 났습니다. 지금 2달이 지났는데 벌써 10층 규모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깡통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압록강에서 수해가 발생하는 거는 매년 발생합니다. 북한이 매년 피해를 겪어요. 근데 같은 압록강을 맞닿고 있는 중국 단동 쪽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제방을 쌓고 건물도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이게 안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수해가 났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수해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일단은 제방을 쌓고 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압록강에 제방을 지금 쌓질 않아요. 더 놀라운 거는 제방을 쌓긴 쌓았는데 모래를 그냥 쌓은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영상에 담깁니다. 굴삭기를 가지고 모래를 제방을 쌓고 거기에 시멘트를 씌워야 이게 제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작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민들에게 빨리 지금 수해민들에게 집을 줘라,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지시했기 때문에 뭐 제방을 쌓고 수해 복구 현장에서 뭐 하천 정비를 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겉만 번지르르 올라가는 그 건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단기간에 뭐 한 4개월, 5개월 뒤에 준공식을 했다고 막 김정은이 와서 또 준공식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민을 위한 그 정치를 하고 있다,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하고 있다, 이걸 강조할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민심 위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수해 복구를 빨리 마무리 지었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김정은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서 지금 인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냈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민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김정은에게 인민은 인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모든 거를 그냥
그냥 활용하고 이용만 하는 그런 독재 정권의 이 포악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마치 북한이 아직도 사회주의 지상낙원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그대로 믿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제발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좀 제대로 보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20, 30대, 10대는 10대 후반도 있는데 이 청년돌격대회가 30만이 탄원했다. 자발적으로 자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강제 동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열악한 생활이겠습니까? 더 나가서 놀라운 건요, 여성들도 별로 남성과 차별이 없어요. 그래도 여성은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라는 것이 남성과는 아무래도 다릅니다. 그런데 철근을 옮기거나 고층에 3층, 4층에 올라가서 똑같이 여성들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여성 청년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엉덩이를 툭 이렇게 때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까요? 난리 나겠죠. 북한에서 간부가 작업 현장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그냥 때려요. 이 여성은 어떻게 그냥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반항도 못해요. 그 얘기는 이러한 그냥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얼마나 낮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까? 북한의 이런 현실이 그냥 상관이 여성의 엉덩이를 단순히 때렸다, 이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 북한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도 반인권적인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북한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선전선동대라고 있습니다. 건설장이나 아니면은 가을거지나 이렇게 농촌에서 일을 할 때 방송용 선전용 차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선전선동 활동을 합니다. 오늘도 위대한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옆에서 막 노래도 하고, 심지어는 차량에 이 큰 스피커를 세워놓게 됐는데, 지금 이 수해복구 현장은 대규모 건설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소대가 거의 한 20명 정도가 되는 선전선동대가 여러 팀들이 지금 와서 선전선동 활동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깃발도 흔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6명씩 나와서 같이 이제 율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편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멀리 생각할 것 없어요. 한국의 건설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경외가 되나요? 근데 북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전선동대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정말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참 기이한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 사회주의 선전선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어떤 탈북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낮에는 사람이 일하고 밤에는 깃발이 일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모든 건설장 거기에 빨간색 깃발을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물론 그게 자기들 그 청년돌격대의 소속을 알리는 그런 깃발도 있지만, 거기에 다 선전구호를 달아놨고, 심지어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선전선동대 활동들이 있는데, 참 기이한 행동이죠. 저희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 정말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2, 3층까지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깨에 그 무거운 걸 들러매고 자갈과 모래를 운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꼭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냥 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영상을 계속 보면요,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이 2시간, 3시간짜리를 제가 이제 잘라서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온 거예요. 옮겨와서 다음 작업을 지시받을 때까지 잠시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야, 빈둥빈둥 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이제 달아주셨는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북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탈북민의 증언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가장 만연하고 있는 것이 뇌물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은 뇌물을 주는 거는 당연히 담배입니다. 우리는 한 보루라고 표현하는데, 북한에서는 10개 담배를 한 막대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담배 한 막대기는 줘야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도 돈을 주면 뇌물로 이렇게 처벌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담배는 인사치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주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배 2-3 막대기 정도 받고 얘는 열애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그렇게 놀고 있으면 옆에서 정말 죽어라 일하는 이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런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뇌물을 바칠 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과 불만 자체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영상 속에서 나오는 청년들이 어디 청년들이냐면 수도 청년들이에요. 그나마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집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살 영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뇌물을 주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대우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북한
북한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뇌물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 구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꽉 짜여진 구조가 아니라 틈새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북한뿐만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 구소련이나 동구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붕괴했지 않습니까? 이런 붕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게 바로 부정부패 뇌물입니다.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게 체제 붕괴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지금 북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현상들 역시 북한 붕괴의 하나의 징조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균열의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청년 돌격대가 정말 그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면서 이 인민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핵무기 왜 개발합니까? 김정은이 그 핵 하나 지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민들은 뭐 죽어라 지금 해도 관심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악한 상황들을 보면서 야, 저런 뭐 북한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다 이기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북한 수해 현장에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던 선전 구호가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라는 구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열악한 생활을 하면 사실 거기 압록강에서 지금 탈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나 이 도저히 일 못한다라고 저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저는 북한의 이 열악한 상황들을 보면서 북한 군대 역시도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겠죠. 무기 체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 하나만큼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안보적으로 그렇게 해이하게 뭐 쟤네들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뭐 다 이긴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어떤 정치 사상 구조, 정신적인 세뇌 교육,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이 공개했던 영상은 돌격대입니다. 돌격대는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간 그 평안북도 의주군 소오리는 돌격대가 아니라 실제 군인들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군기가 세겠습니까? 이 돌격대들이 나와서 그나마 뭐 뇌물 주고 이렇게 뭐 노는 사람도 있고 좀 뭐 노동 강도가 전혀 세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군인들이 나온 곳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죠. 김정은 시대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체육 강국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이 축구에 대해서만은 뭐 아낌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우승이지 않습니까? 2006년, 2016년, 그리고 이번에 2024년인데 김정은이 2012년에 등장했을 때 체육 강국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축구 우승을 한 팀들이 정치 선전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됩니다. 심지어는 평양공항에서 이들이 귀국할 때 평양공항까지 많은 사람들이 환영 행사를 나갔고, 심지어 여기 군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평양 시내를 무게차를 타고 시강전을 합니다. 그 평양 시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있는 당중앙 청사, 거기에 이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들을 안고 환영을 해주는 환영식까지 열었어요. 왜 했을까요? 북한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김정은이 이 선수들을 안고 친근한 어버이, 자애로운 어버이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다독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옆에 선수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당연히 뭐 김정은을 만나서 이렇게 안겼으니까 내가 조국의 품에 안겼다, 장군님 품에 안겼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됐다,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선전을 한 겁니다. 가장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우리 국가 제일주의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에도 왔던 김옥주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인민배우가 됐죠. 이 김옥주가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를 새롭게 신곡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우리로 치면 애국가인데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가가 있잖아, 노래가. 그 국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금 불려지고 있었던 노래가 바로 우리의 국기입니다. 이 노래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라몽색 깃발이 휘날리고 영원토록 이 국기를 지켜가겠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에 수해복구 현장에 돌격대들을 왜 보냈습니까? 북한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장마당 세대의 사상 이완입니다.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과거와는 다르게 충성도가 이제 약해지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의 사상과 정신력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돌격대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래의 20살 이하의 이 청년들이 나가서 세계에서 지금 우승을 한 거잖아요. 결승전에서 누구랑 이겼습니까? 일본을 무찌른 거예요. 북한에서 일본은 제국주의의 가장 전형이라고 지금 선전을 하잖아요. 이 일본 제국주의와 미 제국주의 두 개의 제국주의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와 6.25 전쟁을 다 승리한 게 김일성이고, 그 김일성이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해냈다. 그게 북한 정권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20살 이하 청년들이 새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이 새 세대들이 가서 승리했어요.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선전하기가 좋습니까? 북한은 지금 이거를 끊임없이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최다 득점상을 받은 최일선 선수와 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 그리고 김정은이 이 선수를 막 안고 같이 사진을 찍은 이 모습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심지어 영화도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왜 합니까? 지금 북한에서 정신력이 약화되고 있는 새세대들, 장마당 세대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이번 축구 우승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수해 때문에 민심이 이반됐고 더군다나 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 장마당 세대들의 의식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0살 이하 청년들이 우승했다. 그것도 일본에게 이겨서 우승을 했다라는 거는 정치 선전의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김정은이 이들을 만난 게 당중앙본부 청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제 선전하냐면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중앙은 곧 김정은이에요. 근데 그 김정은이 일하는 본부청사가 바로 당중앙위원회 그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선수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 자유로운 어버이, 친근한 어버이 이런 이미지를 지금 연출했기 때문에 김정은에서는 완전 호기를 맞은 거죠. 아마 돌파구가 될 겁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인민생활 향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 이런 선전고를 내세우고 있고 또 하나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세대 간의 갈등, 즉 새 세대들의 정치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경제 문제로 그 밑에 북한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젊은 세대들도 김정은에 대해서 충성도가 약해요.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이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축구 우승을 이제 한 게 하나의 호기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선전용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북한 주민들이 이걸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까요? 오히려 반대겠죠. 아니 지금 먹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장마당 세대들은 남한의 경제적인 발전상들을 보고 있는데 겨우 지금 축구 우승한 거 가지고 그게 김정은의 은덕이다. 친근한 어버이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전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북한 주민들에게 불만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화성 14일 장거리 미사일 쏘고 그게 막 국가의 위상인 것처럼 북한 인민들에게 막 자랑했어요. 북한 주민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핵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만 보더라도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자유가 없고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자기 살려고 지금 핵무기 만들어 놓고 그걸 뭐 인민들 위해서 했다? 또는 뭐 축구, 강국 그거 지금 우승했다? 그게 인민들 위한 거다? 오히려 저는 그게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더 높이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 체제가 저는 결코 내구력이 강하다라고 보지 않고 불만들이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곧 그러한 불만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을 바라볼 때는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건물이 지금 2달 만에 10층 건물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떤 분들은 야 북한의 속도전으로 저렇게 빨리 수해 복구를 하고 북한 체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북한 당국이 또 그렇게 선전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북한과 그 내면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10층 건물이 올라갔지만 2달 만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 난방이나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까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빈 깡통 건물이 올라갔다는 거. 저는 그게 북한 체제의 지금 본질이라고 보는 거고 축구 우승을 해서 김정은이 뭐 친근한 어버이 뭐 이렇게 이제 선전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빈 깡통이라는 거죠. 이 북한 체제가 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빈 깡통을 보고 마치 북한 체제가 뭐 사회주의 지상 나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정말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여기면서 저 북한의 사람들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힘과 지혜와 관심을 모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